자, 옷장 디펜스 시간입니다. 김종효 이사와 최현덕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주도주는 아까 했던 거 또 하기는 뭐하고 조선방산, 반도체 이건 빙빙 돌아갔던 거니까 안 다뤘던 거 중에 조금 하는 게 테슬라. 테슬라 어제 주가가 4.8% 하락했는데 중국에서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쓰죠. 네. 하여튼 한 달 무료 제공을 하면서 현지 업체들하고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비아디라든지 아니면은 업체들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요거 좀 풀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화웨이를 필두로 해서 맞아, 화웨이. 이제 프론티어 업체들이 있고 네, 여기가 샤오미나. 이제 화웨이와 저희 테슬라와 비슷하거나 테슬라보다 조금 못하다 정도 수준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커를 포함한 소위 이제 중국에서 통하는 프리미엄급 이쪽이 화웨이보다는 약간 아래쪽. 그다음에 비아디를 포함한 이런 업체들은 그보다 약간 아래 정도 레벨로 평가되고 있는데 네. 근데 비아디가 모든 차에 FSD 관련 서비스들을 무료로 풀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지금 화웨이 같은 쪽도 이미 서비스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만 테슬라처럼 높은 과금을 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만큼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물론 더 높은 레벨이긴 한데 네. 돈을 강하게 받기 쉬울까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에서 또 하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중국 넓은 지역에 이런 공사를 할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의 추가적인 인프라를 투자하는 방향에 있어서 도시에다가 X2X 그러니까 차대 차일 수도 있고 차대 인프라일 수도 있고 차대 건물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상호작용하는 그런 예전에 우리가 IoT 처음 초기 얘기할 때 했던 그런 부분을 깔아서 소위 이제 유비쿼터스니 뭐니 네네네. 이 사물대 사물 통신을 아예 다 깔아서 그래서 자율주행 자체가 완성되게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투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AI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칩을 바탕으로 스스로 자율주행을 해내는 것인데 네. 중국은 이미 차대차 혹은 차대 인프라를 통해서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스스로의 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차대차를 비교했을 때도 테슬라가 그렇게 우월하지 않다라는 점 그다음에 어저께 또 하나는 충전과 관련된 얘기가 또 흘러나온 부분도 어느 정도 압박 요인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저렇게 중국을 계속 밀어내려고 하는 것은 중국 자체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싫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소위 미래 기술이라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의외로 너무 빠르게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결국은 세계 경쟁력 1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군사력만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 파워 쪽에서 중국에 올라오는 부분들을 누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얘기하다 보니까 스토리가 좀 길어졌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테슬라가 갖고 있는 고유의 기술들을 위협할 만한 그런 요인들이 최근 중국 내에서는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든 미국에서는 그와 관련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로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뉴욕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막 깎아내리고 있어요. 지금 수익성이 그렇게 중국 가서 그 넓은 시장에서 제대로 돈 벌겠어? 이래가지고 지금 주가는 480달러 고점이었나요? 한 500달러 근처 하다가 지금 230달러대 와 있는데 네. 어제 JP 모건인가요? 120달러 목표가 네. 여기 또 반토막 가라고? 그러면서 주가 더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테슬라를 보면 최근에 이제 그런 보면 사실 우리가 그 테슬라가요 400달러 넘어가고 막 460 갈 때는 그때는 이제 이 테슬라에 대해서 커버를 안 하던 이 투자 은행들까지도 갑자기 이제 커버하기 시작하면서 목표 주가 높였는데 네. 지금 이제 반토막 나니까는 여기서 또 이제 더 빠진다 그런 우려가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다만 그런 우려감 때문에 저는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의 어떤 미래 가치를 본다면은 저는 충분히 지금 우리가 진입했을 때 한 6개월에서 1년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어떤 주가는 충분히 높아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결국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를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빠졌던 이유가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안 나오고 중국에서 판매량이 떨어지면서 이 전기차 판매량이 빠지면서 떨어졌던 건데 테슬라가 이 11월 달부터 올라간 걸 보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전기차 판매가 잘 될 거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떤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쪽에서 규제가 풀리면서 이쪽에서 이제 어떤 폭발적인 성장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봤던 건데 그런 부분 약간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당장 안 나오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이 어떤 독일에서도 어떤 극우 정부를 극찬하면서 네.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량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춘 건데 결국 자율주행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저는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 테슬라 향 자율주행과 난 테슬라 그러니까는 어떤 그 웨이모도 그렇고 지금 중국의 이 자율주행도 그렇고 이 라이다를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 지금은 어쨌든 그 이 웨이모 같은 경우가 이 그 어떤 자율주행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게 200만 건가 나와서 제일 많고요. 네. 중국이 지금 900만 대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쪽에서 많이 서비스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 테슬라는 서비스 못 하고 있잖아요. 6월 달부터 시작한다라는 건데 그것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라이다를 통해서 자율주행차를 만들게 되면은 라이다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을 써서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이것도 학습된 게 아니라 어떤 코드에 의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드럽지 못한 건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돌아다니는 이 테슬라 차량에서 촬영된 그 영상을 학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거고 저는 결국 6월 달에 로보택시가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어제 같은 경우도 테슬라 부사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미 이제 생산 시설을 만들고 있다고 또 인터뷰가 나왔거든요. 네. 지금 테슬라 사이버캡 생산 장비가 텍사스 제조 시설에 설치가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증명되기 시작하는 순간 올라갈 것이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테슬라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 영상을 학습한 걸 갖고 이제 이 영상 갖고 학습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데이터를 중국에서 못 가져가게 하다 보니까는 중국권 데이터를 학습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중국 쪽에서 FSD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좀 덜 발전돼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갖고 이제 인기 없다 보니까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한 달 동안 무료 제공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얼마나 안 팔리면 한 달 동안 공짜로 주지? 이런 우려가 빠졌던 건데 저는 결국에는 이 지금 학습량을 봤을 때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있는 어떤 자율주행 차도 없고 그것 때문에 뭐 포드나 GM 다 포기한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은 좀 힘들지만은 한 여름만 지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면서 테슬라는 좀 지금보다 훨씬 나아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를 보는 이유는 뭐 직접적으로 테슬라의 주식에 투자한 서학개미라고 하시는 뭐 해외 투자하신 분들도 있지만 국내 증시의 영향은 직간접 영향은 아무래도 자율주행 이슈 그다음에 또 2차 전지 이쪽도 관련성이 있어서 보는데 오늘 주가는 별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는 것 같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국내 종목군들이 워낙 뭐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오를 때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뭐 이제 그렇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삼성 SDI 2조 유상증자가 더 찬물을 끼얹은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미리 좀 매를 맞았던 부분이 현재 주가 하락은 뭐 제한적인데 일단 뭐 테슬라의 판매가 제한된다면 그다음에 뭐 전기차의 성장이 1, 2월 달까지는 꽤 빠르게 이어졌는데 그 상당 부분을 지금 한국 배터리는 성장의 그 경로를 갖지 못했다. 네. 오히려 중국의 LFP나 중국이 갖고 있는 그 NCM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로 갔다라는 것.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도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싼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계속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 국내 배터리 쪽이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한 건 맞고 추가 하락이 제한적인 건 맞지만 지금 다른 종목군들 주도주가 올라가는 것만큼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중국 쪽에 뭐 배터리 종목군들은 괜찮아요. BYD도 네네. 그렇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배터리도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라고 하는 것이 뭐 물리적이고 기계적이겠지만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은 반도체와 또 뭐 약간 AI 이쪽으로도 뭐 떼기는 좀 애매한데 자 그럼 주제를 조금 확장시켜서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결국엔 아까 말씀하신 뭐 라이다 레이다 뭐 센싱을 받아들인 거를 브레인이 얼마나 잘 판단할 거냐 거기에 이제 매핑 기술도 같이 들어와야 될 거고 지도가 나와야 되니까 복합적이긴 한데 구글의 딥마인드 CEO가 인간 수준의 AI는 향후 5에서 10년이면 등장할 거다.
숫자를 콕 집었어요. 물론 5년하고 10년은 달라요. 뭐 그 기간 안에 뭐 하여튼 근접해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자 AI로 조금 확장해 보면은 뭐가 또 일단 이제 지금 이 GTC가 열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그 추론에 대한 이해가 또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그 정말 이 인간 같은 추론할 수 있는 AI 이게 5년에서 10년이면은 제가 볼 땐 그 양자컴이 네. 뭐 5년 걸린다, 20년 걸린다 이거랑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추론도 우리가 이제 아직 가보지 않은 영역이다 보니까는 정말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그쪽으로 진입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AI가 나왔을 때는 단순히 어떤 그 문서, 이 텍스트만 좀 분석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던 건데 지금은 이미지, 영상, 이제 추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제 어떤 컴퓨터랑 이야기하는 게 아닌 정말 AI랑 얘기하는데 뭐 생각을 한다라든가 뭐 그런 어떤 진짜 인간 같은 그런 어떤 그 AI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뭐 그 실제 이런 추론이 완벽한 추론이 될 때까지 어떤 상용화 기간을 뭐 한 3년, 5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지금 샘 알트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뭐 2, 3년 이야기도 했고 2, 3년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로 지금 가고 있어서 그런 쪽의 종목들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AI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부터 지금 엔비디아 GTC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쯤에 또 젠슨항의 어떤 기조 연설이 있고 근데 엔비디아가 그 전날까지 올라갔다가 어제 같은 경우 주춤해서 뭐 엔비디아 GTC 또 모멘트 끝난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엔비디아 GTC는 일주일 동안 있는 거고요. 네. 여기서 나올 이야기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뭐 유리기판이라든가 뭐 액친 냉각 소재에 대한 거. 네. 그러니까 어떤 그 결국은 추론으로 가기 위해서 블랙엘도 가야 되는 부분이고 블랙엘이 뭐 나왔냐 안 나왔냐 또는 어떤 생산 계획에 따라서 어떤 그 추론 과정이 또 어떤 빨라질 수 있는 거고. 네, 뭐 루빈이라는 네, 루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계획들이 나오는 게 이제 이번 주 기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젠슨랑 연설에 있어서 좀 많은 것들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의료 AI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큰 주목을 못 받았지만은 항상 엔비디아 젠슨랑이 나올 때마다 뭐 CES도 그랬고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랬고 항상 강조하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의료 AI 이쪽에 직접 엔비디아가 지금 지분 투자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는 그쪽에 있어서 어떤 결과물이 많이 나올 거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AI 쪽에서 뭐 추론이 몇 년 걸리고 나는 걸 봤을 때 결국에는 어떤 종목이 올라갈 거냐라는 걸 좀 보는 거잖아요. 네. 국내 시장에서는 오늘 보면은 이제 의료 AI 쪽에 좀 올라가고 있고 의료 쪽으로. 네. 실제로 이제 의료 AI도 루닛이 오늘 또 뭐 유방암 관련된 네. 중동 뭐 수출 사우디에서 이제 원래 MOU 체결했던 건데 2년 뒤에 지금 본계약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MOU랑 계약은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보통 많은 그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B2B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으로 가고 있지만은 루닛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국의 볼파라까지 인수했고 사우디 지금 국가기관까지 이제 그 계약이 체결되면서 지금 그 범위를 계속 넓혀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진짜 어떤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AI가 탄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루닛 같은 경우는 매출 규모만 본다 하더라도요. 3년 동안 계속 2배씩 올라가면서 3년 전 대비해서 지금 4배가 올라와 있거든요. 워낙 그래서- 예전에 매출이 없어서 네. 거의 없어가지고. 근데 워낙에 없는데 이쪽의 매출은 이 BP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대부분 이익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익률이 높다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점 보통 바이오 기업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 아마 또 젠슨 항이 어떤 의료 AI라든가 또 휴머노이드라든가 이런 쪽에 불을 붙일 것 같고 네. 아직 그건 뭐 시작도 안 한 것 같기 때문에 그러게요. 오늘과 내일 정도까지도 좀 시세를 기대해 보자. 다만 지금은 어떤 그런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또 적당히 올라갔을 때 좀 파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다만 빠졌을 때는 겁내는 것보다는 좀 매수 전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AI 똑같은 질문을 또 드리기도 그렇고 항상 우리는 좀 비틀어서 또 아까 테슬라가 처음에 등장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자율주행, 전기차, 뭐 스페이스X 여러 가지 단어들이 엮여 있지만 그 일론 머스크는 또 가상화폐하고도 분명히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뭐 이미 나왔던 기사이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일각, 네. 여기가 코인을 발행을 했어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WLFI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5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8천억 원 정도 토큰을 판매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거는
토큰 판매하면서 실명을 다 기재하게끔 이게 대놓고 후원금을 받는 건가? 뭐 하여튼 모르겠지만 그 75% 이익은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가져간다고 하네요. 이제 미국에서는 또 얘기가 또 많겠지만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에서 예금 토큰, CBDC라고 하는 거가 실험을 뭐 한다고 하는데 가상화폐 토큰, 물론 CBDC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긴 해요. 질문이 길었습니다만 자 가상화폐 요거 아무도 지금 얘기 안 하니까 슬쩍 질문을 비틀어봤습니다 제가. 네, 일단 뭐 가상화폐 관련돼서 뭐 총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미국이 지금 채권을 사는 사람들, 채권을 사는 국가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디지털 통화를 이용해서 달러와 연동되는 소위 그런 디지털 통화들을 많이 만들고 거기에다가 미국 채권을 연동시켜서 미국 채권에 지금 상당히 많은 물량들을 그쪽으로 이월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소위 이제 이 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고 있죠. 네. 그게 이제 트럼프의 이번에 그 정책 회의에서 일정 부분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달러에 연동하는 그런 코인들의 대부분은 다 미국채와 연동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냥 달러랑 1대1로 연동시켜 놓으면은 아무 이익이 생기지 않으니까 결국 미국채랑 연동시킬 거고. 참 희한한 게 이게 원래 이 디지털 코인의 그 개발 모토가 탈중앙화였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중앙 집권적인 은행들이 계속되지 않고 원장을 다 나눠서 분산하는 블록체인이라는 뭐. 근데 지금 물론 움직이는 거 보면 중앙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중앙으로 다시 들어가긴 하지만 발행의 주체가 바뀌는 거죠. 그런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상거래업체들의 전반적인 코인 발행이 늘어날 개연성 뭐 이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디지털 통화 그 컨퍼런스에서 몇 개 통화를 콕 찍어서 네. 이건 이제 미국 정부가 대학관에서 보유하겠다. 열렸던, 디지 서밋?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서밋에서 뭐 5개 정도의 뭐 통화는 직접 뭐 보유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밝혀지면서 이제 이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자, 국내에 나왔던 얘기는 이것과 뭐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네. 국내에서 나온 건 예금 조금 토큰. 예, 얘기 와, 드리기 이건 그렇지만 그냥 개념도 좀 애매한데? 복지 포인트를 디지털로 줘서 그걸로 쓰게 하겠다. 대신에 이제 그에 상응하는 것을 금융기관이 토큰으로 발행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상도 한 10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가상통화의 총론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런 거 통제해서 뭔가 할 수 있느냐 정도를 시험해보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점점 이제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드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두 가지는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가상통화에서 제기되는 이 총론은 결국은 미국채와 연동돼서 가상통화를 연동시켜가는 그래서 달러에 연동될 수 있는 국채와 연동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만들어지고 그 단계의 전초전을 바로 트럼프 정부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결국에는 이 신용 팽창이라고 하는 개념 뭐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를 막 공급하면은 주식시장에는 그 돈이 들어오니까 막 유동성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에는 신용도 팽창과 수축을 계속 하는데 수축기에는 자산 가격들이 대부분 떨어지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디지털 코인, 뭐 CBDC 이런 화두가 등장하는 거 보니까 다시 또 팽창을 위한 준비인가? 아까 저희 모두에도 가계부채 얘기를 꺼내드렸는데 민감하지만 부채의 질도 안 좋아요. 계속 늘고 있고. 그런데 이걸 그동안 빚으로 떠받쳤던 뭐 경제의 어떤 근간 이게 좀 한계에 봉착하니까 새로운 뭐 하나의 그 먹거리를 창출해가지고 이게 으쌰으쌰 하려고 하는 건가? 근데 이게 이제 그 궁금해서. 쉽게 구분을 하자면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이제 가상화폐인 거고 네. CDBC는 지금 우리 원화를 그냥 전자화폐로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돈을 담보인가요, 그게? 그 발행을 뭐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해 못했어, 저도. 그러니까 이게 그 쉽게 말하면 지금도 사실 현금을 많이 쓰는 않잖아요. 다 그렇죠, 카드 그렇죠. 쓰잖아요. 네. 근데 이 돈은 실제 이제 우리가 이 지폐를 이 원화를 발행한 거고 지금 CDBC 뭐냐면은 그냥 전자상에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현금을 없다 하더라도 카드는 있어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CDBC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 이제 어떤 그 커피숍 가면은 그 직접 주문하지 않고 이제 기계로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있어서 개인 정보만 누르고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쓸 수 있는 게 하나 게 CDBC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최근에 그런 관련 이제 그 어떤 그 단말기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기도 했던 건데,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쨌든 가상화폐랑은 완전하게 다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그 국가 간 거래라든가 이런 걸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 나오기 시작하면서 CDBC가 다시 한번 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커지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실 뭐 가상화폐를 연관 지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래요. 결국 CBDC로 인해서 이제 좀 편해지는 건 맞는데 에헤. 뭐 제가 볼 때는 결국엔 지금도 현금 쓰는 사람 많이 없는데 네. 얼마나 더 편해지겠나. 그러니까 뭐 사실 디지털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100만 원의 예금이 있고 은행에 최현덕 매니저가 100만 원 예치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100만 원이 자기 100만 원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뭐 그건 다른 얘기지만 하여튼 그 통장에 찍힌 숫자만큼 또 하나의 CBDC를 코인 형태로 줘서 그리고 뭐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은 효과를 좀 나타내려고 하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 만약에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된다면은 주식시장에는 계속 돈을 공급하는 유동성 환경이라는 게 형성될 것 같아서 그냥 잠깐 여쭤봤는데 직접 연관성은 아직 뭐 없으니까 관련주는 빼고 자 주식시장 이제 전략으로 가서 오후장에 오늘 주가 어제 오늘 뭐 환율 떨어지고 주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최현덕 매니저부터 물어보려는데 저는 그 트럼프 왜 오르는 거예요? 네. 근데 오르는 건 또 한쪽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뭐 조선방산 다 올라가고 있고 네. 또 이제 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몇 개는 올라가고 몇 개 빠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느 한쪽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조선방산은 계속해서 주도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다른 쪽에 있어서 약간 어떤 종목 장사 나오고 있는 건데 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금 이틀째, 3일째 지금 침묵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의 침묵은 호재라고 네, 얘기들 얘기하네요. 시장 계속 좀 좋게 반응하고 있는 거고 또 백악관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4월 2일까지 변동성은 있겠지만 4월 2일까지 상호관세 적용 이후에는 증시가 살아날 거다라고 또 지금 미국 투자은행부터 또 백악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저는 4월 초까지는 골든타임이다. 그때까지 우리가 우량주를 매수해놨을 때 결국에는 이 변동이 지나간 다음에는 큰 상승이 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그런 기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어제 같은 경우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기대했던 어떤 기술이 좀 나오면서 네. 또 급등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을 좀 이끌고 올라가고 있는 거고 지금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바이오도 그렇고 바이오도 지금 다음 주 폐암학회를 앞두고서 목요일 날 또 초록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내일 또 그 FOMC 회의도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결국 이 조선방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하나오션도 또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쪽에 있어서 또 다음 주에 재료가 나올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종목 하나 준비했으니까는 역시나 오늘도 종목으로 한번 잠시 뒤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사실 뭐 시장 뭐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지만 다 필요 없고 종목이야. 이게 최현덕 매니저의 색깔이시고 또 강점이시니까 기업 준비하러 또 이동을 해주시고요. 네,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할게요. 네. 자, 김종인 사한테는 또 마무리. 왜 올라가냐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하여튼 올라가는 건 다 좋은데 고루고루 좀 뭐 시장의 그 기대가 내 바람대로 다 되진 않겠지만 이 뭐 확산 매기의 확산 그다음에 좀 부흥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일부만 자꾸 이렇게 가니까 네, 일단 뭐 종목으로 봤을 때는 뭐 조선방산,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 여전히 뭐 주도력을 갖고 시장을 움직이고 있고요. 다만 우리 증시와 최근에 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건 중국 증시죠. 우리 증시도 지금 상승폭이 꽤 많이 줄었는데 네. 일본은 상승이 견조한데 중국이 지금 상승 출발 이후에 상승폭을 꽤 많이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중국 증시 연동되면서 우리도 상승폭이 줄어들고는 있는데 저는 뭐 그런 틈에서 본다면 중국 인프라 투자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기가 여전히 좋아지지 않았잖아요. 네. 부양책은 계속 내놓고 있는데 뭐 연초부터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이번에 인프라 투자는 예전처럼 땅 파고 삽질하는 그런 인프라 아닙니다. IT 인프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주력은 데이터 센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냥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이미 미국으로 나가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물량이 좀 남아도는 삼성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일부 물량을 공급할 가능성. 미국이 언젠간 막겠지만 지금 당장 막을 수는 없는 거고 뭐 어느 정도 기간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의 통신망을 전반적으로 새로 깔 때, 그러니까 AI를 이용한 혹은 뭐 자율주행을 이용한 그런 AI 인프라를 깔 때 그와 관련돼서 결부돼서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는가라는 부분. 네. 그다음에 이구환신 정책을 통한 중국의 세트의 새로운 수요가 증가할 때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부품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AI 인프라 투자 쪽에서 IT 인프라 투자 쪽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아이디어 참 이게
뭐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뭐 미국과의 관계 우리는 항상 중간에 끼어서 눈치를 봐야 되고 뭐 이쪽으로 서자니 그렇고 저쪽으로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또 그렇고 뭐 하여튼 현실적으로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중국이 요즘 뭐 부양책 내수 부양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 내용들을 막 쏟아내잖아요. 증시 부양도 중국에서 지금 또 강한 드라이브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동부유 얘기하다가 네. 다시 선불원으로 또 바뀌어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IT 기업 너희들이 먼저 부를 좀 창출하고 네. AI도 만들고 해서 중국 경제를 좀 바꿔놓자라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것을 언젠가는 뭐 끊어내야 될 거예요. 미국, 중국 중에 선택하려면 당연히 미국 선택해야 될 거니까 네. 끊어내야 될 거지만 미국도 어차피 중국도 당장 만들 때 우리나라 부품들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 일부 수요들이 나타날 개연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투자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대충 그림 아웃라인은 잡았고요. 오전 디펜스였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가 오늘 전략을 또 제시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